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장현정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라면 신청이 가능한 제도인데 이 일정한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해주는 최저생계비와 추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정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매달 변제하는 것이잖아요. 추가생계비는 기존 생계비에 추가로 요청을 하는 부분이어서 법원에서 까다롭게 인정을 하고 있긴 하지만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매월 변제하는 변제 금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분들에게는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알아보시는 채무자분들께서는 추가생계비에 대해서 꼭 알고 계시면 너무나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추가생계비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울회생법원에서 운영되는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추가생계비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최저생계비 외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에 대해서 추가생계비를 인정을 받아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의결했었거든요. 실무준 측에서 이를 정하고 있고 추가생계비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회생법원도 서울회생법원 실무준 측 내용과 거의 동일하세요. 그렇다면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추가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주거비예요. 주거비의 인정 사유는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할 경우랑 두 번째, 월세를 지급해야 될 때인데요. 두 가지 모두 서명 자료가 필요하고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담보대출 계약서, 이자를 낸 내역, 그리고 월세는 월세 계약서, 예금거래 내역과 같이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내역을 소명 자료로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세요. 주거비 인정 금액 한도는 지역마다 가구수마다 다른데요. 먼저 서울특별시 서울 전 지역을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약 39만 8천 원 정도가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로 되어 있고 2인 가구의 경우 약 71만 2천 원, 3인 가구의 경우 약 99만 2천 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데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부양가족수, 가구수의 판단이 추가생계비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죠. 다음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그와 비슷한 지역인데요. 과밀억제권역에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최근 기준으로는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의왕, 안양, 군포, 수원, 시흥, 부천, 인천의 일부 지역이 해당되고 있어요. 1인 가구 기준 26만 8,744원이고요. 다음으로 광역시인데요. 여기 광역시에는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같은 광역시 외에 안산, 김포, 파주, 그리고 경기도 광주가 포함되는데 1인 가구 기준 15만 1,000원이에요. 보시는 것과 같이 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밖의 지역은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 지역 전부인데요. 여기서는 1인 가구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10만 원 이하로 책정되고 있어요. 다음으로 추가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교육비인데요. 교육비 인정 사유는 먼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출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요건이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자녀가 미성년이어야 하고 공교육비여야 하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납부고지서, 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서 반드시 소명을 하셔야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회생을 들어가서 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용도로 잠깐 사용하는 교육비를 추가생계비를 인정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으로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해서 비용을 지속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납입증명서와 같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서 반드시 소명을 해야 되세요. 교육비 인정 범위는 공교육비를 지출해야 하는 첫 번째 경우는 자녀 한 명당 15만 원, 특수교육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인 두 번째 경우는 자녀 한 명당 5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두 번째에는 특수교육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데 같은 취지로 50만 원 한도를 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별도로 소명을 해서 초과 인정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되세요. 마지막으로 추가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는 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의료비가 실제 추가생계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잘 알아두시면 좋으세요.
인정 사유를 살펴보면 세무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소명 자료로는 진단서, 영수증, 지출 내역서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고요. 인정 범위는 가구당 금액을 약 52,000원에서 13만원 정도예요.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를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때 채무자분들께서 소득과 부유한가족수를 조절하기는 쉽지 않아서 변제금을 조절할 여지가 거의 없는데요. 그렇지만 정해진 변제금을 내기 힘든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가 생계비를 더 인정을 받아야 되세요. 그런데 추가 생계비와 관련해서는 각각 사안마다 모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법원에서도 좀 인정을 많이 해주고 싶은 사안에서는 폭넓게 인정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안에서는 좀 엄격하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대리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소명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장담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기는 해요. 추가 생계비는 법원과 해상위원회 재량이 좀 폭넓은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이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어야 할 사정이 있고 변제금을 내는 것이 굉장히 힘든다면은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사장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고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추가 생계비 인정이 반드시 필요한 채무자분들에게는 법원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것을 잘 준비해 주시고 법원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추가 생계비를 최대한 인정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보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현정TV의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